유방학대 시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개법이 어디가 있는지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유방 확대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느 부위를 절개를 통해서 유방 확대를 시행하는지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 위에서 보면 겨드랑이죠. 겨드랑이 선부터 해가지고 또 유륜주의 절개법, 그다음 유방 밑선, 그리고 심지어 배꼽을 이용해서도 이제 유방 확대를 합니다. 근데 배꼽을 이용한 유방 확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벌써 15년,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생리 식염수백을 이용해서 확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우 생리 식염수백은 우리가 이제 돌돌돌 말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터를 가리고 싶은 환자들에 한해서 배꼽으로 접근을 하면 유방에 흉터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꼽을 이용해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배꼽을 통해서 유방까지 이렇게 기구가 갑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들어갈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배꼽을 통한 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둘둘둘 마른 이렇게 생리 식염수 백을 넣어서 이렇게 펴는 그런 원리였는데 현재는 모든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실리콘 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백을 결국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방 주위에 절개가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꼽을 이용한 이제 유방 자체 흉터가 아예 보이지 않기 위한 접근법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배꼽을 이용한 이제 유방 확대술은 이제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세 가지 방식, 겨드랑이, 또 이제 유륜이라면 보통 이제 3시 방향 따압시까지 유방 밑에 부위예요. 이렇게 반원형이 절개를 하고, 그 다음 유방 밑선, 말 그대로 유방 하주름이죠. 거기에 또 절개돼서 확대하는 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제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흉터 면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흉터를 가리고 싶어 하세요. 그죠? 확대하신 부위를. 그러면 특히 이제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최대한 흉터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은 겨드랑이를 선호해요. 왜? 씹으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스들에 한해서는 겨드랑이가 흉터면에 좀 월등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유륜 쪽으로 내려왔을 때 유륜주의 절개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륜의 색깔 때문에 더 잘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혼 여성한테는 좋은 절개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임신, 출산, 수유한 여성, 즉 이제 애들을 키우는 이런 여성들은 이미 유방 조직이 한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 다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피부라든지 세포 외 기질이라 해서 인대 구조물도 한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보형물로 넣어도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나는 피부가 사실 유륜주의 가운데 피부거든요. 확장이 되니까. 근데 늘어나면 우리가 늘어나지 않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과다한 흉터 반응이 생겨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늘어나지 않은 피부 같은 경우에 넣게 되면 더 심한 과다한 흉터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피부나 세포의 기질이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던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륜주의 절개법을 하게 되면 두꺼운 비호한 넓어지는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꽤 오랫동안 표현하고 몇 년이 지나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륜주의 절개법은 사실은 유륜 색깔의 어떤 장점을 가져가려면 임신, 출산, 수유를 하고 또는 가슴이 커졌다가 줄어든 축소형 환자들을 했을 때는 정말 표현하지 않은 좋은 또 절개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출산과 임신, 수유 또는 이제 과체중으로 체중 때문에 가슴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던 분,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절개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혼 여성에게는 솔직히 이제 좀 편안한 흉터가 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방 하주름 쪽에 이제 흉터를 언급해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유방 하주름 절개법을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유방 확대 절개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수술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이제 포켓 방리라든지, 또 이제 정확한 방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하기에도 좋은 경로이기도 하고, 일단은 사실 이제 흉터 면에서 보면 유방 미선이기 때문에 애정된 절개선에 잘 절개가 들어가면 제일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에서는 사실 유방 미선을 이용한 우리가 절개법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흉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겨드랑이 접근법, 유륜 접근법, 유방 미선 다 이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꽤 많은 시간, 6개월, 1년, 2년이 지나고 보면 환자분들 크기가 표가 안 나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비후성 흉터 반응을 보이는 체질이라든지 켈로이드 체질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체질에 따라 흉터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든지 과다한 흉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은 어쩔 수 없고,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많은 기간이 지나면 그 이제 가까이 가서 봐야 할 정도의 어떤 얕은 흉터로 바뀌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크게 어느 부위에 대해서 절개에 들어가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확대를 원하신다 하면 클리닉을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본인에게 가장 괜찮은 만한 그 절개 부위를 선택을 해서 유방 확대술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유방 확대술의 절개선에서 그 흉터와 연관된 장단점에 관한 이제 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원장님이 가장 추천하시는 건 그럼 유방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흉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겨드랑이 접근법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수유, 출산, 또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하수가 있고 유방의 어떤 유방화 주름선이 잘 이렇게 형성된 분들은 유방 미선을 대부분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또 이제 유방 하수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럼 유방이 처지고 또 유륜이 늘어난 경우는 또 유륜도 줄여야 되겠죠. 이쁘게. 그리고 처진 가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빠지고 처진 가슴이 되는 경우는 또 볼륨도 넣어줘야 되고 올려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유륜 주위에 직접 절개를 넣어야 우리 유륜도 축소를 할 수 있고 처진 가슴을 리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확대 거상 환자에 한해서는 유륜 주위가 가장 또 좋은 절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떤 우리가 환자를 확대할 때나 확대 거상할 때는 환자의 기호라기보다는 또는 의사의 기호라기보다는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절개선을 찾아서 확대나 확대 거상을 시행하면 어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담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병원에. 그렇죠. 그래서 뭐 환자의 기호가 아니라 환자가 왔을 때 정확한 환자 분석, 그 분석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환자의 어떤 대화, 카운셀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좋은 절개선을 서로의 합의하에 결정을 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